저희 프로젝트는 서대문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의 여러 지역 중에 홍제동이라는 굉장히 역동성 강한 많은 요소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재미있는 동네로 지정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홍제동의 일상을 경험하고 그에 대해서 보물 같은 어떤 자원을 찾아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홍제동에 있는 공공공간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학생들이 현재 공공공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만나고 하면서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발견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다이렉트 액션이라는 리서치 기법은요, 학생들이 지금껏 사용해왔던 사이트를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데이터를 컴퓨터로나 히스토리에서 찾는 것 이외에 실제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몸소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학생들이 직접 느끼면서 그 지역의 모든 정보와 그 지역의 숨은 공간 그리고 숨어있는 어떤 보물 같은 일상,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한다라는 뜻으로 다이렉트 액션이라는 기법을 학생들에게 독려를 하였고요. 학생들이 제안하는 사이트에 대한 테스트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일 수도 있는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홍제동을 답사하면서 저희 동네에는 없는 예스러운 목욕탕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욕 전후로 파생되는 공공 공간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목욕을 하고 나오시는 주민분들을 미행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중하게 된 그 사이트가 이제 통일로 다시반길이라고, 그 목욕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자택이나 어디 뭐 역세권으로 가시는 그 길이 되게 지름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골목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길에서 일어나는 공공공간에서의 행위들 혹은 이제 뭐 그 길의 물리적인 건축적인 조건들을 정리를 해봤고, 그 골목에서 제가 어떤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야쿠르트 그 카트를 몰고 같이 야쿠르트를 팔면서 제가 주목한 이 통일로 다시반길이라는 이 골목에 이렇게 주민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 골목을 이용하시면서 그 불편한 상황들, 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홍제동에 처음 가서 그 유진상가, 인왕시장, 그리고 인왕시장길 사이에 끼고 새로 들어온 롯데슈퍼라는 새로 3가지 상권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상권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여기에 있는 곳곳의 공간들을 돌아다니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빈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는지, 혹은 왜 빈 공간이 있는지, 혹은 빈 공간이 아닌데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지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요.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되게 공상가도 많고 뭔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상인분들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를 꺼려하시고 주저하신다. 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멈춰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으로서 거기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침투를 해서 이 시장 전체를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보자라는 시도로서 유진주스라는 다이렉트 액션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좋아하셨어요. 약간 뭐 젊은 학생이 이런 걸 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학교에서 별걸 다 시키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되게 약간 어르신분들과 이런저런 저도 하면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열정적인 새로운 제안을 가진 학생 하나만으로도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걸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홍제동에서 관심을 갖고 봤던 것은 노인들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가보니까 길 위에 앉아 계신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앉아 있다 보니까 또 앞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앞에 있는 노점상들이랑 얘기하고 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심이 가서
홍제동 노인들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나가 궁금해서 시작한 것이 제 다이렉트 액션입니다. 첫 번째 다이렉트 액션은 귤 릴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일단 한 사람한테 귤 2개를 주고 그 귤 2개 중에 그걸 받은 사람이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또 그 사람한테 귤 1개를 더 줘서 이렇게 릴레이로 귤이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의 실험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알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있고 귤을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관계망이 생성되나를 보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 거는 걸 볼 수 있었고 관계들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셨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제동 전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어린이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끼리 놀고 있는 장면도 굉장히 보기 힘들었고, 그 와중에 제가 찍었던 아들이랑 아버지가 둘이 유진상가 2층에서 보드게임을 야외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 장면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제동에서 그나마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가 찾았던 공간은 홍제성당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성당은 다른 성당이랑 조금 달랐던 게 성당 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이제 홍제성당 내에서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앉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약도에다가 본인의 동선을 표시하는 그런 간단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홍제동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이랑 놀 때 여가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홍제동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유진맨션 2층이라는 그 야외 공간이 그 야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홍제동 전반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느낌의 방과후 교실을 만들고자 했어요. 조금 놀이를 접목한, 하지만 놀이와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싶었고, 다이렉트 액션이 끝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다른 지역들보다는 확실히 교육에 대해서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열정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열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처음에 홍제동에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를 발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홍제 자전거 주차장과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월별 대여량을 자랑하는 따릉이 정류소에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전거를 이렇게 놔두러 오시는 분들이나 자전거 대여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많은 인터뷰를 해본 결과 여기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이유가 이제 홍제천 자전거길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홍제천 자전거길을 이제 내려가 보았는데, 그 홍제천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하로 흐르고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시멘트로 막혀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고가도로나 여러 홍제동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홍제천이 한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따릉이의 특성을 잘 이용한다면 그냥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지하에 이렇게 묻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의 다이렉트 액션으로는 이제 홍제천, 제가 이제 직접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이 홍제천 자전거길에 그 자전거 동호회, 특히 이제 따릉이 동호회인데요. 이 따릉이 동호회 분들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아보는 그런 액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질문은 홍제천 자전거길을 통해서 외부인들이 이 홍제동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액션을 하고 느낀 점은 되게 저는 사실 홍제동에 되게 재미가 없고 나라면 찾아가지 않겠다고 처음에 이렇게 교수님한테 말씀드릴 정도로 매력을 굉장히 못 느꼈던 장소인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홍제천이라는 재미난 길이 있고 뭔가 이런 좀 홍제동을 처음에 첫인상으로 삼을 만한 그런 재미난 건물이 있다면 저 같아도 약간 놀러 오고 싶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설득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설계 주제가 리퍼블릭이라고 해서 퍼블릭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더 퍼블릭하게 만들어주고자 했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홍제동 사람들이 좀 퍼블릭하게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관찰을 하였고, 그 홍제동 곳곳에 있는 되게 의자라거나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홍제동 내에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과연 어디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렉트 액션을 진행을 할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요소를 되게 여러 개의 요인으로 나누었는데요. 건물의 높이라던가 건물의 용도, 도로의 너비, 혹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등으로 나눠서 그 각각 나눈 요인들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을 가진 몇 개의 장소를 채택을 하였고, 그 장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의자가 배치가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다이렉트 액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방에 사는 사람이어서 되게 서울에 대한 인식이 흔히들 생각하는 광화문이나 DDP처럼 삐까번쩍한 소위 되게 팬시한 그런 서울을 생각을 했는데, 홍제동에 처음 갔을 때 서울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텐데 나 또한 그걸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홍제동을 계속 관찰을 함으로써 서울 또한 사람이 사는 동네고 서울에서는 뭔가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울의 홍제동뿐만 아니라 다른 더 많이 있는 이러한 도시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